자, 156쪽 봐볼게요. 여기서는 되게 짧은 글인데, 156쪽, 157쪽 여기 부분이 좀 다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도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호제가 무슨 뜻인지 바로 봐볼게요. 자, 수호제는 즉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래요. 여기서 나는 이제 정약용이겠죠.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난데 나는 어디 가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지켜? 이런 이제 의문을 이제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장기로 여기서 장기는 밑에 보면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이제 이곳으로 이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장기로 귀향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대.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같이 말했다는 거죠. 천하 만물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주장 제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 집을 지킬 필요가 없다. 더 이어서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이제 궁색하게 거지같이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거는.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 둘에 불과한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천하 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출입이 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나는 나중에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쩔 때는 이게 어떤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생각이 바뀌어서 싫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변화물상 우리가 또 맨날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아주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이 나의 특징은 뭐냐면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살아온 지 얼마 이제 안 돼가지고, 그쵸?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에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함보다 떠나가다. 막 유혹에 이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나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꽁꽁 묶어서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나다운 것을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사람이 얻은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얻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진정한 나를 잃은 사람이래.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에 대한 반성, 후회, 자책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 10년이다. 마침내 조정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간대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도를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 동안 이제 벼슬 생활을 한 거지.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셋을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제 지금 귀양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주며 허둥지는 내 발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대.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니? 그리고 여우나 도깨비에서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에 있는데 어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를 객관화해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대.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기 위해서 여기 이제 머물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렵에 이 내 둘째 형님 또한 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셨는데 말 그대로 귀양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대. 유도 내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지에 단정히 앉아 계신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의문문형 표현한 거는 거의 서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는 까닭일 것이다.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대.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의 자를 태연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라는 거지. 이는 그 이름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맹자의 말을 인용했네요. 가져왔죠.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일이다 라고 맹자도 얘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맹자의 말을 가져가면서 자신의 이제 주장을 약간 뒷받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그게 참되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지의 기문으로 삼는다. 기록한 문서로 삼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 수호제기를 짓게 된 까닭을 마지막에 얘기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밑에 두 문제밖에 없네, 그지? 158쪽까지 풀고 답 확인 바로 해볼게요. 답 확인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1번에 보면은 보기 한번 봐볼게. 여기서는 정조가 죽은 이후 1800년 신유박해를 시작으로 이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양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수호제기는 이제 그런 각오를 기록한 한문 양식인데요. 한문 이제 산문 양식으로 이제 수필이지. 기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의문제기하고 논리적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보여주고요. 성현의 말씀 인용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마지막에 맹자의 말 인용하잖아, 그치?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여기서는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큰형님의 말을 주장을 근거로 삼은 거예요? 아니잖아. 자신의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현의 말씀을 인용해 주장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이 큰형님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라 이제 맹자 자체 이 말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이제 주장을 뒷받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기역은 내 밭이고요. 니는 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 밭은 상관 안 해도 되고 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번이죠. 뒤에 가서 핑크 하나 넣을게요. 의문이고요. 나 그리고 반성 그리고 밑에 무상 마지막에 주제는 참된 나를 지켜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됐을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법 숙제 있었잖아요. 답 확인할게요. 120쪽부터 할 차례 만질까요? 한번 펴봅시다. 120쪽도 답 체크하는 거 맞죠? 자, 1번부터 같이 봐볼게요. 1번에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건데 1번에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여기서는 리를 봐봐. 여러분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높은 하십시오체예요. 그쵸? 하십시오체에서 두루 낮추는 게 아니죠. 가장 높은 하십시오체예요. 그래서 아주 높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높임이고요. 그리고 2번에 종결 표현으로 적절한가 표현하는 거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 뒷부분을 봐야겠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요구하도록 어라 알아서라 이 말이야. 명령형 찾으라 이 말이죠. 명령형은 3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은 공공절차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지키자 이 말이잖아. 그치? 여기서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이죠. 여기서 수사 의문은 1번이죠. 네 부탁 들어주지 이런 소리지. 그치? 그리고 4번에 여기서는 청유형은 뭐뭐하 자로 끝나야겠잖아. 그치? 답 4번이고요. 간단했네. 그리고 5번에 여기서 적절한 겁니다. 높임 표현에 관련된 건데 적절한 거 5번이고요. 다른 거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는 거 고쳐볼까요? 여기서는 듣는이 높이는 특수한 어휘를 듣는이 높이는 거 아니죠. 어머니를 높이려면 종결어미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겠지, 그치? 종결어미 고치면 되고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상대, 여러분, 강연자가 학생들을 높인 거죠. 상대 높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체와 관련된 말을 높였지. 근데 말씀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생님 높인 거잖아. 직접 높임과 간접이지, 그치? 그리고 말 그대로 먹으라고 하셔. 시를 사용했으면 누굴 높이는 거야? 어머니를 높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객체 높임. 여기서는 단어만 보면 알 수 있겠지.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 그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했어. 2번이고요. 그리고 7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이거는 현재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8번 갑니다. 8번에 완곡한 태도, 돌려 말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1번이겠죠? 자, 9번 갑니다. 9번에서 고쳐 쓴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은. 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불필요한 거 고쳤죠. 버스를 놓쳐서 약속 시간에 못 맞춰 갔다. 그럴 수 있겠죠? 그는 곧 자리를 떠날 것으로 여기서는 보인다 라고 해야겠지. 그치? 본다가 아니고 보인다로 고치셔야 돼요. 답 잘못된 거 3번이고요. 자, 10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피동의 예로 적절한 거. 이희리기가 쓰여야겠지. 이희리기가 쓰여야겠죠? 여기서는 숙이다가 아니고 굽히다도 굽게 하다. 허리를 굽게 하다는 거지. 1번이네요. 그리고 11번 가볼게.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네. 형이 동생이 밥을 먹였다. 사도, 피도, 집이 물에 잠겼다. 피도, 들렸다. 피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렸다. 들리게 한 거니까 사동이겠죠? 이렇게 봤을 때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 그죠? 미음이랑 리을이 바뀌었죠. 그죠? 됐나요? 그리고 12번에 부정부사가 다른 것은 안 폈다, 못 받았다, 아니 다쳐서지 안 받았다지. 흥미없어 난 안 갔다. 이것은 못했다지. 답 4번이고요. 자, 13번에 자 단계를 사동문으로 바꾸고요. 맥락에 어울리는 주어 알아서 추가하고 뭐뭐하지 못하다로 바꾸고 그리고 외부의 원을 통해 추가하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왜 하늘을 못 날았을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런 거 추가하면 되겠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친구는 종이 비행기를 하늘 높이 날리지 못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는 외부 상황 추가해주고요. 새로운 주어 추가해주고 그리고 뭐뭐하지 못하다 그리고 날리다. 사동표현 리가 들어가야겠죠. 이희리기 중에 리가 들어간 거 이게 그건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14번 가볼게요. 자, 중의적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답은 여기서는 5번인데, 여기서는 누나는 내가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아니고, 누나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먹을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거나, 아니면 누나는 내가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먹을 걸 좋아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둘 중에 하나로 돼야 되는 거고. 15번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 A를 통해서. 말의 위치를 바꾸는 건 수식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거죠. 게으른 게 토끼인지, 거북인지가 문제지. 그치? 4번이고요. 자, 16번 봐볼게. 여기서는 A가 상태나 사건의 상태가 과거임을 나타낼 때, 텔레비전만 보았어. 과거 맞잖아요. 그치? 그리고 생일 선물을 갔어. 과거 맞죠? 그러면 B 봐볼까? B는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목에 잠겼어. 과거면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상태가 그런 거죠. 그쵸? 소풍 날씨는 괜찮았어? 아주 나빴어. 날씨는 뭐야? 과거잖아. 그치? 이거는 과거만 나타나겠죠? 그럼 나머지로 해보자. 미래의 일입니까? 오늘 바빠? 나 잠은 다 잤어. 못 잘 것 같아. 이 말이잖아. 그치? 미래의 의미죠. 여기서는 4번입니다. 이거는 A에 해당되겠네. 그냥 과거에만 이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됐을까요? 정리됐나요? 혹시 선생님 넘어간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넘어가 되겠어요? 정리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126쪽으로 갑니다. 125는 6쪽 할게요. 오늘 할 부분은 되게 좀 쉬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1학년 때도 하고 2학년 때도 한 부분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먼저 이제 차례차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해당하는 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언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때 필요한 게 이제 언어인데, 우리가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음성, 문자, 몸짓 따위 수단을 다 포괄해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가 쓰는 거 있죠? 이 쓰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는 그 음성이나 문짓 또는 몸짓도 우리 뭐 몸의 대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몸짓하는 것도 사회 간섭적인 체계. 그래서 다 언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같은 것도 이제 몸의 이렇게 대화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는 게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기본적인 본질은요, 첫 번째 기호성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호성은 말 그대로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 형식 결합이 만들어서 기호체계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과라고 부르잖아. 그치? 이 의미와 형식의 이 체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보고 형식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기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의성이 있는데 이 기호성이랑 거의 좀 자의성이 좀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기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칭을 하는 거잖아. 지칭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 꼭 필연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게 자의성이에요. 필연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과라고 부르긴 하지만 꼭 사과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이제 약속만 잘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체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바나나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가 근데 이거를 사과라고 부르는 것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끼리 약속했기 때문이지. 이걸 사과로 부르라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의사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문제 발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의사소통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정한 것은 완전 이제 개인이 바꿀 수는 없는데 무조건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르게 이제 부르기로 하긴 했다. 그러면은 사회성을 다시 적용해서 다시 약속을 이제 정하고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약간 조금 연결되는 역사성이에요. 왜냐면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생기고요. 변화되고
그리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새롭게 생길 수도 있고요. 변할 수도 있고, 이 변하니까 이제 사회성과 연관돼서 다시 한번 약속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시가 옆에 나와 있어요. 옆에 여기 보이죠? 표 보면은 생성은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생겨서 새로운 말이 생겨날 수도 있고, 예전엔 휴대전화랑 컴퓨터 없었잖아, 그치? 이런 물건이 생기면서 언어도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막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나무는 예전 나무였고요. 지금 우리가 어여쁘단 예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예전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소리가 바뀌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안 쓰여지는 게 있는데, 마패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행어사 출제할 때 암행어사 마패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상징하는 건데, 이런 건 지금 안 써. 안 쓰이고 약간 의미적, 상징적으로만 조금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안 쓰이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온, 즈문, 이거는 100, 1000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숫자적인 것들도 예전에 순우리말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한자가 이제 살아남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새로 생기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면 역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예학 문법 126쪽이에요. 그리고 자, 창조성이랑 이 역사성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봐봐. 아예 물건이 생기면서 단어가 생겼잖아, 그치? 아예 새롭게 생기면 역사성이에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있지? 이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창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된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걸 창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세요라는 말을 배웠으면 과자 주세요, 나도 주세요, 주지 마세요, 이렇게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이 헷갈리면 안 되고, 규칙성은 말 그대로 언어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치? 근데 우리말은 어때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어느 규칙이 있다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주된 자의성, 사회성, 역사적, 창조성, 이것만 좀 중요시 하거든요. 이렇게 주대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시죠. 가르치는 거고요. 여기서 저 생각하면 되겠죠. 대명사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움직여서 행동을 요구하도록 하는 명령죠.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인간관계를 소통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친교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친교적,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인사 같은 거나, 아니면 진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원희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진짜 안 궁금한데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말 그대로 친교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걸 조금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바로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127쪽이랑 129쪽까지 바로 풀면 되겠죠? 129쪽까지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답 확인해 봅시다. 127쪽. 자, 여기선 순서대로, 자, 사회적인 약속이긴 한데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쵸? X예요. 이걸로 나왔네. X. 그리고 2번에 O, 3번에 O고요. 자, 여기서는 순서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억, 의미 또는 내용 쓰시면 되고요. 또는 말소리, 형식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밤에 밤을 먹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관련이 없지만 우연히 소리가 같은 거지. 우연히 들어갔잖아. 자의성이죠. 그리고 이거는 변화한 거지면 역사성이죠. 자, 네 이야기들이 마음이 아프거나 감정 얘기한 거죠. 반갑습니다. 친교. 정보 세주메라.
명령이죠. 그리고 순서대로 역사성, 규칙성, 사회성, 그리고 친교적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여기서는 언어의 본질은 결합해서 만들어졌다 가르치는 거잖아, 그치? 기호성이고요. 그리고 2번의 자의성은 막 의미적으로 우연이 된 거고 여러 가지로 지칭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부르지만 불어로는 매종이라는 거죠. 2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언어의 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말을 말해. 사람 태어나는 기념하는 생일을 얘기하잖아, 그치? 그거는 언어의 사회성이고요. 그리고 4번에 역사성에 대해서 적절한 거. 새로 생기거나 변화되거나 없어진 게 나와야 돼. 관련된 것은 1번이죠. 인생 새로 생긴 거지. 그리고 5번 갈게요. 5번에 무엇 때문에 침대를 사진을 보르면 안 된단 말인가? 왜?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약속한 거니까, 그치? 3번이죠. 그리고 6번에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대. 창조성 관련된 거죠? 5번이고요. 그리고 기억에 명사 동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근처에 뜻풀이로 변경이 됐대.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기능이잖아, 그치?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적 기능입니다. 정보적 기능. 그리고 8번에 내 말에 담긴 언어의 기능을 몰랐나 봐. 이건 뭐야? 오빠 라면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했는데 먹고 싶어. 끝났다 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야? 조금 라면을 먹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내가 끓여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거는 5번 관련된 거. 약간 명령적 이 얘기가 의미인 거지. 그치? 그리고 9번에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거네요. 친교적이죠? 5번이고. 자, 마지막 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기능이잖아요. 2번이죠. 이건 쉬웠네, 그지? 자, 뒤로 바로 넘겨봅시다. 뒤에는 이 사이에 조금 설명할 게 조금 생기는데 우리가 2학년 때 했던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나오네요. 우리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인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약간의 규칙 좀 정해야 될 법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어문 규정이라고 해요. 어문 규정. 우리 원래 2학년 때 어문 규정에 대해서 원래는 다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한글 맞춤법 일부분, 표준어 규정 일부분 이렇게만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도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글 맞춤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맞춤 어문 규정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한글 맞춤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마다 말이 다르잖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를 정했어요. 이 표준어 규정.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표준 발음법이 있어요. 우리가 발음할 때는 또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걸 또 있고. 그래서 말할 때랑 쓸 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래어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외래어를 어떻게,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말을 외국어로 어떻게 써야 될지도 정해놔야 되겠잖아요. 그쵸? 그게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이 로마자 표기법을 몰랐을 때는 선생님 이름이 한승영이면 영 발음이 우리가 젊다는 영 이 발음이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 어렸을 때는 영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내 이름 알파벳을 쓸 때 영어로 쓸 때. 근데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는 여가 YEO예요. 그래서 이제 영은 이렇게 이제 써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이제 뭐 위주? 한글 맞춤법의 일부분, 그리고 표준어 규정의 좀 일부분만 이제 조금, 교육 과정에서 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한글 맞춤법 보면은,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가 나오네, 그치? 이 표준어에 대한 개념이
잠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에 131쪽 보면은 표준어의 개념 나와 있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뭐라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야.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은 광주 사투리를 쓰는데 우리는 교양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러분 표준어가 더 뭐 좋아요? 방언이 더 좋아요? 그런 거 없잖아. 둘 다 중요하거든요. 둘 다 중요해서 자, 여기서 교양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적 조건 또는 뭐 계층적 조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는 배웠잖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쓰고 사적인 상황에서는 사투리를 써도 상관이 없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양 있다로 보는 거는 이제 적절한 상황에서 쓰면 교양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쓰는 현대 시대적 지금 쓰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역은 서울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표준어를 뭐라 한다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래서 조건이 3개 있다. 하나, 둘, 3개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자, 이 표준어를 한글 맞춤법은 우리가 쓰는 거잖아. 그치? 우리 맞춤법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쓸 때 얘기하는 거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소리 음자 들어가야 돼. 써나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그러니까 바람, 노래, 아침 뛰다 이거는 우리가 쓸 때랑 발음이랑 똑같죠. 이럴 때는 표음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어버리면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봐봐. 늙고 늙지 늙는 이런 식으로 소리내는 다 적어버리면 원래 뜻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늙다라는 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법에 맞게 형태로 밝혀 적는다는 것은 원래의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드러나게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의미할 때 의예요. 표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한글 맞춤법은 원칙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지만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원래 형태를 밝혀주는 게 뭐야? 표의주의, 어법이 맞도록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용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주요 규정 나와 있죠. 제3장 소리와 관련된 건데 된소리, 우리 된소리는 쌍자음 소리 얘기하는 거죠. 쌍자음.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냥 적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깨, 오빠, 아끼다, 기쁘다 보통 이제 예시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산뜻하다, 잔뜩, 살짝, 엉뚱하다. 이거는 조건이 일정치 않아서 까닭 없이 나는 건 그냥 된소리를 적어버린다라는 소리고요. 두음 법칙은 한자음일 때예요. 한자음 연요윤이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요유의로 적는다. 그래서 원래 이게 개집 녀자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는 해년자인데 이게 초성에 오게 되면은 이응으로 바뀌는 이거는 니은이 이응으로 되는 거니까 니은 탈락 현상이에요. 이 탈락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관련된 보면은 제3장에서 제11항 좀 추가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건 조금 외워두셔야 돼. 이게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한자어 열률은 열률로 적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열, 비율, 백분율 이렇게 해서 적는 이유는 모음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죠. 이럴 때는 열률을 어떻게 적는다? 열률로 적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률을 열률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사 율일까 율일까 모음으로 끝나잖아. 그치? 그러면 율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 뒤에는 열률로 적는다라는 거고 이건 조금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접두사로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이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꼭 초성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앞에 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접두사가 붙은 건 또 두음 법칙 적용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형태에 관련된 겁니다. 체언과 조사는 구별해서 적는다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내는 대로 적지는 않는다라는 소리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거고요.
자, 사이시옷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경우가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예시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시옷은 뭐냐면 단어랑 단어를 합쳐졌을 때 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또는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말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조건은 뭐냐면 순 우리말로 되거나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됐을 때만 적용이 돼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적용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조건이 순 우리말이거나 또는 순 우리말 한자어일 때고도 되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된 소리가 나는 경우 우리가 초 플러스 불 해보자. 근데 발음이 어떻게 나? 촛불 이렇게 돼요. 그쵸? 촛불. 된 소리가 나니까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이 경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아를 우리가 받치고 있는 게 이 몸이죠. 우리가 근데 이 몸이라 안 하지. 뭐라고 발음해요? 잇몸. 그치? 잇몸이라고 발음하지. 그 잇몸이라는 것은 니은이 첨가됐죠.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읽어볼까? 나무 플러스 잎을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나요? 자, 자연스럽게 하면 나뭇잎 되지. 나뭇잎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니은이 첨가된 거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환경은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단어랑 단어랑 합쳐졌을 때 뒤에가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니은이 들어가거나 니은이 첨가됐을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환경은 어떨 때만 순 우리말이거나 순 우리말 플러스 한자거나 한자 플러스 한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가가 있어. 우리 대가를 바라지 마라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이 대가는 대가 근데 대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자고 이것도 한자야. 그러면은 시옷이 들어가서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대가라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음은 대가라고 할지언정 쓸 때는 대가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뭐는 있어요? 예외는 있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6가지가 있어요. 이 예외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예외예요. 한자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이 들어간 6개입니다. 자, 우리가 한자 이 셈숫자잖아, 그치? 셈숫자에다가 자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 수와 관련된 거 숫자 횟수 고간 차간 퇴간 세박 선생님 이렇게 외웠거든. 숫자 관련된 거 숫자 횟수 고간 차간 퇴간 세박 이 6가지만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나머지 건 사이시옷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 가볼게요. 띄어쓰기는 자 모든 단어는 띄었어야 됩니다. 모든 단어 우리 앞에서 구품사 배웠죠. 구품사 그 품사들은 다 띄었어야 돼. 근데 예외 조사만 붙였어요. 모든 단어는 띄었어야 되는데 뭐만 붙였어? 조사만 붙여 쓰고요. 의존명사 말 그대로 명사니까 앞말과 띄었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봐봐. 이 것 이런 것들 의존명사거든요. 앞말과 띄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당연히 명사도 띄었어야겠죠. 그래서 한 개, 한 벌, 그래서 앞말과 띄었어야 되고 그런데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과할 적에 쓰이는 말은 또 띄었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겸, 대, 및, 등 이런 것도 다 띄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띄었쓰는데 뭐만 붙였어요? 조사만 붙였습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조금 한글 맞춤법 관련된 거고 오른쪽에는 선생님 표준어 규정입니다. 표준어 규정은 말 그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해놓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방언들이 많으니까. 자, 먼저 자음과 관련된 거 봐볼게요. 5항 보면요.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으로 삼고요. 이거는 이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보통 우리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나와도 보통 보기가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각 보기에서 나오는 조항에 맞게끔 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좀 뭐 외우라고 한 것만 조금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컷, 수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또 예외가 있어. 수수로 쓰는 게 있는데 세 가지 동물들이에요. 양염소쥐예요. 양염소쥐는 희한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염소쥐는 숫이 붙습니다. 그래서 순양, 순염소, 숫쥐.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수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와 관련돼서 여러분 우리가 암컷, 수컷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거시냐? 암 플러스 원래 거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건 암이 히읗 종성체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히읗의 잔재 때문에 암컷, 수컷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봐봐, 수닭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수탉이라 하죠, 그쵸?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히읗이 남아서 이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서 티읕으로 내가지고 수탉이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잔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 파랑 가볼게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진 것은 그냥 음성모음이래. 대표적인 게 깡충깡충이에요. 이걸 잘 발했는데 예전에는 깡총깡총이 표준어였거든요. 왜냐면 양성모음 오 계열의 양성모음, 우 계열의 음성모음인데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쓰는 게 모음조화라고 했어요. 모음조화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현대로 오면서 조금 깨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깡충깡충입니다. 이거는 원래 양성모음인데 뭐가 됐어? 깡충깡충. 음성모음이 합쳐져 버렸지, 그치? 이렇게 바뀐 거는 그냥 이걸로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깡충깡충, 뭐 쌍둥이 할 때 둥이, 오뚜기 할 때 오뚝, 오뚝 할 때 오뚜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모음조가 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자한테는 장이가 붙고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다라는 소리고, 이것도 보셔야 돼.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제 12항 보면 웃 있죠. 웃이랑 윗이 있는데 윗의 차이는 뭐냐면 아래가 없으면 웃이라 불러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더른입니다. 우더른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에 어른. 근데 아래 어른이 있나? 아래 어른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래가 없으면 웃이라 불러요. 근데 아래가 있으면 이제 윗이라고 부르는데, 자, 근데 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윗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이제 위라고 하냐면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는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층 사람 했을 때 위층, 치읓이 거센 소리잖아요, 그쵸? 이거 앞에서는 그냥 위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래가 없으면 웃, 근데 이제 아래가 있으면 위인데 말 그대로 다 된 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 아니면 윗, 아니면 거센 소리나 된 소리 앞에서는 위로 써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와 그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 단어 중 더 널리 쓰이는 단어들만, 더 널리 쓰이는 단어가 표준어가 되고요.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되면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꼭 항상 그 서울말만 표준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울말보다 방언이 더 잘 쓰여. 그리고 이 방언이 뭐가 된다 이 말이야. 오히려 표준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로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표준 발음법도 되어 있다 했죠. 이 표준 발음법은 원래 실제 발음에 따르되 뭘 따르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얘기하는 건데, 전통성은 말 그대로 옛부터 어떻게 발음해 왔는지나 어떻게 발음해야 설명하기 마땅한지, 이게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은 국어의 전통성이랑 합리성에 따라서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넘겨서 132쪽이랑 133쪽 있죠? 한쪽이니까 우리 이거는 숙제로 해봅시다. 132쪽, 133쪽 숙제로 해올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단어 90이에요. 단어 90 외워오시면 될 것 같아요.